오송도를 작성하는 이제 긴 과정을 한번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송도가 이렇게 해서 완성됐구나. 그래서 오송도를 한눈에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오송도의 작성 원리는 이제 다시 요점 정리를 하면 사주 명시를 계량화했어요. 점수를 냈다 이래요. 우리 CCQ 할 때 이 Q가 뭐예요? 네? quotient라는 말이에요. IQ, EQ 할 때 Q예요. 점수로 냈다 이런 뜻이에요. 점수화. 그죠? 타고난 특성을 점수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점수화한 게 바로 사주명의 계량화. 요 얘기가 요 얘기죠. CCQ 할 때 Q자의 얘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CCQ 할 때. 이렇게 할 때 CCQ 점수를 내고 할 때 어쨌든 자평학은 일주를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특성이 방향이 정해지는 거라서 일주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고, 통근을 반영했다. 그 다음에 기세 및 체상을 표시할 수 있다. 화살표로는 표시 안 했지만 이제 보면 눈으로 그릴 수 있죠. 어디로 이렇게 걷구나 이렇게. 그거야. 이거 그리면은 표가 지저분해져. 근데 표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그래도 만들 건데, 이건 표시 안 해도 점수 큰 놈 두세 개만 연결해 보면 딱 나오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학충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고려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이제 신살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내용들은 반영을 안 했거나 적게 했다는 뜻이죠. 생극제화의 원리에 충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합충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신살 중심의 통변이라든지 또 유김, 기문, 동갑, 매화, 역수 등등 할 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신사를 한 20개, 많으면 한 30개 정도만 또 요약을 해가지고 공부하면 쉬워요. 이 신살만큼 쉬운 게 없어요. 요거 외우는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니까 복잡한 이론이 없잖아요. 요거는 할 건데, 이런 것들은 다행히 나중에 우리가 기문둔갑이나 할 때 그런 것들은 이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해단을 하거든요. 그때도 공부할 어떤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그림도 보면 요 성 뭐죠? 이거는 타고난 잠재 역량 능력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온다? 행동 특성으로. 행동이라면 이런 거죠, 그죠? 우리 수학에서도 A하고 B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벡터 값이 돼. 방향성이 있으면 행동, 이동 그런 걸 얘기해요. 이거 갖다 벡터 값이라고 해요. 그냥 이거 이렇게 쓰면 뭐야? 스칼라 값이에요. 방향성이 없으면. 그리고 어떤 상을 그려내면 이제 사주의 모양이, 이게 이제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림이잖아요.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봅시다. 가장 특성이 강한 요소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인성이죠? 인성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특성을 화살표 중심으로 봐요. 화살표를 나를 향해서 가죠. 왜 가요?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라 그래서 화야. 인간이 되게 한다. 인간이 되게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예요. 정신적인 거 공부 잘하는 사람 여기 이 점수가 많겠죠. 그 학력보다는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 총명하겠죠. 또 체질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건강한 것이 많이 들어가야 나중에 표출되는 거, 이쪽으로 나오는, 이쪽은 나온 거고,
이쪽은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거, 그 충족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영역, 여기.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 자신에 대한 얘기. 전번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거는 기, 요거는 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정, 기, 신. 이 사람은 한눈에 보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인성이 많으려면, 내가 되려면 인내력도 있어야 되겠죠. 참음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뭐 재래적으로는 이거 부동산, 인성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 인수라고 그래요. 인수. 이 숫자가 도장끈이에요. 도장을 끝나풀 이렇게 묶어갖고 안 잊어버리려고 묶고 다니는 게 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수는 국가로부터의 이제 자격증을 받는 사람, 또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거에서도 인수를 짜주 있잖아요.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이제 요 인수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 비겁이 적당하고 이런 데가 골고루 어떻게 다 있죠. 10점 정도만 되면 뭐 조금 약한 듯 해도 소통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사람을 갖다 오기채상이라고 그래요.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여러 가지 철학적, 경세적, 철학적 지향 가치는 뭐라고 그래요? 중화. 여러 번 얘기하죠? 중화예요, 중화. 중화는 곧 균형.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성도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 균형과 이쪽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 이런 걸 좋다고 보는 거예요. 또 5가지 이게 다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 이런 걸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요 개념이 조금 뒤에 나올 용신을 뽑는 가장 큰 기준점이에요. 용신을 뽑는 거. 용신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왜 중화라는 개념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사주가 여기가 엄청 치우쳤어 이렇게. 그럼 여기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채워주는 요소가 뭔가, 그런 게 용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하는 거, 계량화하는 거, 이제 순환적으로 표현해갖고 생명성을 의미하는 것. 이 사주가 여태까지 우리 한 거는 생극제화죠. 그 생극제화 이제 오행 중심으로 있는데, 오행도 상생상극 중심에 있고 생극제화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생극제화 중심이다. 또 신살 위주로 하는 사주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조우, 그다음에 물상법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 게 있죠. 이런 건 사실 쉬워요. 하면 몇 개 외우면 맨날 그것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같은 말만 하고, 신살도 몇 개 쓰는 거 평생 그 사람 거 들어보면 맨 고소리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들을 상담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거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쉽게 공부해갖고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해를 향해서 막 제약하는데, 왜 독해가 어렵느냐면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 여기 뭐 우리 김재영 씨 같은 경우 하도 여기저기 공부해 놓으니까 막 이제 헷갈린다는 거지. 뭐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혼란이 막 가정돼. 그 다음에 근본 원리 없이, 이 원리 없이 이거 나온 것만 가지들만 공부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지하고 막 다른데 이게 왜 그래? 여기 물줄기 올라가면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은 원리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해라. 이게 바느질 하다 날새 이런 거야. 이파리 하나 떨어져도 돼. 잘 살아 이렇게. 여기에 이파리 하나에 전부 다 구슬 이론 여기에 목 메고 말이지. 이렇게 실개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야 돼? 오성도를 보고 벗어나야 돼. 오성도 다 반영됐어. 그림 딱 꺼 있어. 오성도 보면 실개천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생긴 것, 이거는 이제 잡소리 같은 것이 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진도 때문에. 이건 정력 얘기도 넘어가고요. 정력, 우리가 생극제화한 것은, 요거 상생오행, 복희오행이죠. 복희팔괴. 그것이 문왕팔괴에서 상극오행으로 왔죠. 그죠? 이렇게 상극. 그죠? 상생오행에서 문왕팔괴에서 상극오행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걸 반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생극제화는 합의 개념으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을 우리 봤다. 이것은 팔괴, 주역을 갖다 놓고 이제 정반합을 개념으로 봤는데, CCQ에서는 이제 오행을 중심으로 정반합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나온 게 합의 생극제화의 오행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력사상연구 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명리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래요. 정력 공부하다가 생극제화가 눈에 보이고 이거는 써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써서 좀 알리자, 공유하자 해서 했지,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려고 이 책 쓴 건 아니에요. 이거 왜 옛날 행걸 또 왔어? 그렇죠? 이건 했나요? 비법은 이거 했겠지 당연히. 재능형, 재물형, 권위형, 탐구형. 이거 뭐가 이상해. 이 기세에 대한 고찰. 이거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거 김근아 씨 아까 물어본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273. 303페이지. 네? 303페이지. 아니 273. 기세에 대한 고찰이 있어요. 276. 3대 욕구에서 나오는 건가? 기세에 대한 274. 273년 273년 무의식과 잠재 욕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주에는 잠재 역량은 있는데, 다른 이제 명리책에는 잠재 의식을 분석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챕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기, 성세상 이거 그리면서 현격하게 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거 어차피 제로섬 게임으로 다 합하면 100점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데서 점수를 많이 갖고 가면 나머지는 점수 조금밖에 못 갖고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왜 조금밖에 없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데에 대한 욕구나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없어도 죄가 없는 사람도 돈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관이 없는데도 관적인 어떤 쪽에서 성공을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라. 그것은 뭔가 행운에서, 유운에서 운이와 그거를 소통시켰거나 아니면 잠재의식이 발로돼갖고 그거를 더 강화했거나 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잠재 욕구가, 우리는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색성, 향미, 색수상행식 전 5식이 있잖아요. 요 위에가 6식이 있잖아요. 6식이 있는데 좀 뭐랄까 인식법이 AD 204년인가? 스님 언제예요? 인도에서 현장이라는 분이 이게 인식론을 펴요. 그 보면 그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60가지 있잖아요. 60. 육군을 통한 6가지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의식이 60인데 그 정도였는데 204년도에 현장이라는 스님이 70, 80, 90을 얘기를 해요. 70이 뭐죠? 아레아식, 80이 말라식, 90이 아말라식. 이렇죠. 그 80의 무의식이 있다라고 책에 보면 그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70, 80, 90 이거 설명해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7식에는 심소라는 게 있고 8식에는 우리 잠재의식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서양의 의식하는 거를 보면 이제 서양적인 그 프로이드라든지 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초의식, 집단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 이런 구조로 해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 엘리베이터인데 뭐 4층 4자를 싫어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너나 할 거 없이 뭔가 집단 무의식적인 이런 기피현상, 집단 무의식적인 어떤 좋아하는 현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은 그런 거고요. 잠재의식은 개인적이겠죠, 이렇게. 이것은 육식이거나 그 언저리에 어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불교적 측면에서 보면 말라식에 있다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심소는 7식에 있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성도를 그려다보면 이게 뭔가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다 그러면 이런 기세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잠재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사주 특성은 이걸로 갖고 얘기하지만 그럼 이쪽 건 없냐? 있다는 거예요. 도울 사주 같은 걸 보면 도울 그럼 공부 잘하고 여기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더라? 형 반대의 형태로 막 굵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잠재의식의 발로로 자존심이 튀어나와서 공부를 했다거나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 패턴은 가장 명쾌해요. 오성도에서 화살표가 그려지는 게 행동 패턴. 이렇게. 이게 요거 화살표가 있다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성의 특성은 양과 특성은 그 특성 기질을 얘기하는 거고 화살표를 하면 그 특성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방향인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욕구란 무엇인가? 잠재 욕구에서 현재는 결핍된 상태가 돼야 되고요. 장차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겹치는 거예요. 요게 욕구래요. 이제 현재 결핍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인데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두 개가 강하다면 요게 결핍되어 있겠죠. 요 조그만 거 이렇게. 요게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강하니까 장차 원하는 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 오성도에서는 최대 기세의 그 대척점에 있는 그것이 이제 잠재 욕구다 이렇게 했죠.